자, 오늘도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는 가짜뉴스 진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오늘의 팩트체크 내용 어떤 겁니까? 네,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맞물려서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추가 배치 문제가 이제 대선 전국을 좀 달구고 있거든요. 네, 이거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뭐 들어오는 거 가지고 막 뭐 데모도 일어나고 정말 국론도 여러 가지로 나뉘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사드가 이번 대선 국면에 나타나기 그렇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예. 어떻게 주장이 지금 갈리고 있는 거죠?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한 지난달 3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사드 추가 배치라고 쓰면서 이제 논란에 불을 댕겼죠. 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의 반발만 불러와서 경제에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드라는 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수도권에 설치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하다.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북한 미사일의 고도에 따라서 수도권 사드 배치의 효용성이 갈릴 수 있는데 대체 어느 게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좀 팩트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고고도 미사일, 그러니까 높은 고도로 날아다니는 미사일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사드다. 그렇죠. 라는 그런 얘기인데, 네. 자, 근데 뭐 북한이 요즘에 그 주력 미사일도 막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사일 여러 개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북한이 사실은 만약에 이제 남한을 타격하려면 그 주력 미사일은 스커드하고 노동 계열에서 최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고도는 높게 쏴가지고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속도가 붙어서 타격하는 건데 이건 멀리 있는 지점을 이제 공격할 때 쓰는 거고요. 거죠. 사실은 평양에서 만약에 서울을 공격한다 하면 사실은 낮게 발사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높게 쏘면 레이더에도 걸리게 되고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타격할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로서 그 탄도가 굉장히 낮고 빠른 미사일들을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기의 종류에 따라서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서 사드가 효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윤 후보의 주장처럼 뭐 예를 들어서 노동 미사일이나 화성 12형 같은 중거리급 탄도 미사일을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쏘아 올려서 수도권을 만약에 노리게 된다면 사드가 효과적일 수 있는데 실제 북한이 지난달 30일에 이 화성 12형을 고각으로 발사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어요. 높게 올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의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100에서 200km고 최고 낙하 속도가 마 4에서 5에 달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드로 충분히 요격이 가능하다. 팩트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북한이 사실 높게 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근데 굳이 높게 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낮게 빠르게 쏘는 게 서울을 타격하기에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어쨌든 뭐 이 사드는 배치 당시에부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는데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제 사드 추가 배치가 뭐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2020년 11월에 미 자유아시아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패트리엇 같은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해서 운용하면 굳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추진 중인 사드하고 패트리엇 체계 통합 작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성주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면 평택 등에 배치된 패트리엇 체계로 요격을 하는 이런 통합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사드 배치 당시에도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2016년 맞아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는 성주보다는 북쪽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군은 적의 미사일 탐지 뒤에 요격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은 사드를 더 북쪽에 배치하는 건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드는 이제 유사시 부산 등을 통해서 들어올 미군 증원 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 수도권 방어엔 패트리엇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사드라는 이
이 미사일 자체가 체계, 예, 예. 이 미사일 체계 자체가 결과적으로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렇죠. 그런 논란 속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그 2016년에 왜 네. 그랬냐면 사실은 네. 사드를 거기 배치하는 것 자체를 중국이 반대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군사적 효용성을 떠나서 지금 정치 외교적으로 더 민감한 이슈가 되면서 그렇죠. 여야가 친미냐 친중이냐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지금 주장이 엇갈리는 거라 지지하는 분들도 사실 그것만 보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중국 보복 조치 여파가 사실은 굉장히 컸죠. 네. 물론 윤 후보의 구상처럼 주한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직접 운용한다면 좀 얘기는 다를 수 있는데 중국이 반발했던 건 민국이 강력한 사드 이 레이더로 본토를 들여본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네. 이제 중국까지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한국이 운용한다고 해도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시점에 이 사드가 추가 배치된다면 한중 관계는 뭐 당연히 악재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고요. 네. 아울러서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 사드를 추가 배치할 경우에 해묵은 이 전자파 논란을 비롯한 환경 안전 우려 같은 지역 주민들의 또 반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그때도 2016년도에 경북 성주에 배치될 때도 그랬지만은 어디다가 배치할 거냐? 이게 네. 사드가 어디로 들어올 것이냐? 이거 네. 지금 들어오게 되면 뭐 충청도에 갈 거예요, 강원도에 갈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데 네.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사드가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사실은 양쪽 거기서부터. 주장만 보면은 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자, 이 사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전문가 주한 미군 사령부는 사드 추가 배치는 일단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일단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입장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 이후의 상황들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드 추가 배치라는 그 SNS의 한마디가 네. 또 불러오고 있는 여파가 상당히 크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선이기 때문에 뭐 한마디 한마디가 결과적으로는 큰 이슈로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익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국민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선택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가짜뉴스 진짜뉴스에서 전민기 팀장 만나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